3주 전에 있었던 기사, 한겨레 신문, 한겨레 기사를 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변이수하사 현충원 안장에 바친 추모사 더는 외롭지 않게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똥 상임활동가 상훈씨가 이렇게 추모사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이수야, 너의 이름이 아름다웠던 꿈이 참 좋아. 잘자. 우리는 계속 깨어서 너와 동료들을 바라볼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뭘 지원합니까? 청소년들에게 뭘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군인인권센터 사무국장님이 사회를 맡았네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네,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윤선주 군인권센터 군 성폭력 상담소 상담팀장이 발언도 하셨고요. 좀 묻고 싶습니다. 윤선주 군인권센터 군 성폭력 상담소 상담팀장. 아유, 말하기도 어렵네. 네, 윤선주 상담팀장님. 네, 상담팀장님. 만약에 군인의 동성 간의 학문 성교 성폭행이 발생했다면 상담팀장님은 도대체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이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피해자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군형법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여기 윤선주 상담팀장님은 어떤 상담을 해주실지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돼요. 자, 변화사를 여러 차례 만나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는 윤선주 군인권센터 군성폭력 상담소 상담팀장은 한때 저는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희수님이 참 무모해 보였다. 아직 어려서일 거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하며 걱정이라는 포장을 씌워 희수님을 어린아이로 단정했다며, 그러나 지나고 보니 희수님은 불평등한 세상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는 진정 어른이었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왜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는 좀 더 자살하지 못하게끔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왜 상담해주지 못했나요? 윤선주 군인권센터 군성폭력 상담소 상담팀장님, 왜 변희수 씨가 자살하도록 방치해뒀습니까? 그러고는 어린아이로 봤다가 이번이 돌아가시니까 진정 어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참으로 이 상담사의 자질 맞습니까? 상담사라고 할 수 있어요? 죽고 나서야, 사람이 자살하고 나서야 이렇게 죽고 나서 띄워주면 뭐합니까? 여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초대 군 인권보호관으로 변화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던 박찬훈 한양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평등이 법에 쓰여 있다고 자동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 평등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기 위해선 어떤 때는 피와 땀이, 눈물이, 때론 죽음이 있다고 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죽음이 있어야 법이 제정되고 죽음이 있어야지 발전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이용하는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시체팔이,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시체팔이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나아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벌이느냐 이 말입니다. 평등이 법에 쓰여 있다고 자동으로 실현된 게 아니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은 법을 넘어서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주장입니까? 여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훈 교수? 아니 어떤 평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은 무시해도 좋다라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디 법학 교수가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그러니까 이념이 법 위에 있습니다. 이런 인권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념이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법 가지고는 자신들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 죽음에 이르렀다,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시체팔이하는 인권단체들은 이것은 반인권단체입니다. 사람이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살하지 않도록 상담을 해줘야지 죽고 나니까 영웅으로 띄워주고 그는 진정 어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자들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파렴치한. 추모대회를 찾은 시민들도 그가 남긴 발자국을 돌아봤다. 시민 자유 발언에 나선 이연수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 연대 활동가는 저 역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차별과 혐오라는 총탄이 빗발치는 이 사회에서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다며 이런 제게 변하사님이 쏘아올린 대포 같은 용기는 큰 위로와 힘이 됐다고 그를 기억했다. 이렇게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죽음이 대포 같은 용기입니까? 자살을 한 게 대포 같은 용기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당신?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인권 활동한다는 사람들의 맥락은 똑같이 변하사님이 쏘아올린 대포와 같은 용기, 뭘 말합니까? 자살한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한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큰 위로와 힘이 됐다. 어떤 사람의 자살이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큰 힘과 위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이연수 행동하는 성소자 인권연대 활동가, 진짜 그러면 본인에게 위로와 힘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자신들의 뜻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죽음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죽음을 가지고 힘과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이런 자들은 사람의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죽음이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인권이라고 부릅니까? 당신들이 부르는 인권은 사람의 죽음을 도구로 삼기 때문에 가짜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소수자를 배제하며 오와 열을 맞출 때 누군가는 그야말로 오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말장난하는 거죠. 군대에서 오와 열을 맞추는데 누군가는 오열하고 있다. 예,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치한 표현 아닙니까? 유치하지 않습니까? 오열이라는 단어를 군대에서 오와 열을 맞춘다 이걸 가지고 유치합니다. 앞으로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전쟁터 같은 사회를 기갑처럼 돌파해 보겠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소수자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단 한 사람, 대통령이죠. 대통령도 소수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보호해 주자는 논리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소수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호해주자고 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진정한 오직 한 사람인 소수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프레임으로 막 하는데 대통령도 그럼 약자예요. 말도 안 되는 프레임, 말도 안 되는 논리, 자의적인 해석, 상대적 인권 운운하는 가짜 인권 사이비 인권 단체 군인권센터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생전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갑의 돌파력을 차별을 없애는댔습니까? 아니, 들어보십시오. 아니, 자, 여기 기자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김채원 기자, 한겨레 김채원 기자,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앤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군대가 그런 이념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갑부대 만들고 군인들 먹여 재우고 그러는 곳입니까? 그래요. 기갑의 돌파력으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데 쓰면 되겠죠. 북한 주민이 받고 있는 억압과 차별을 해방시키는 데 써야죠. 그렇게 쓰자고 말하는 거죠. 네? 여기 한겨레 김채원 기자님 제대로 부연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는 게 기갑의 돌파력으로 우리 억눌린 북한의 우리 인민들,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들, 굶주리고 있는 우리 자매들, 성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차별을 구하기 위해서 기갑의 돌파력을 사용해야죠. 맞죠? 기갑의 돌파력으로 무슨 성소자를 위해서 쓰자라고 하는 이 군대를 사적으로 유용하자고 지금 말하는 당신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네. 김채원 기자, 한겨레 김채원 기자, 기갑의 돌파력으로 어떤 이념을 실현하고 기갑의 돌파력, 군대를 어떤 특정 이념 실현을 위한 도구로